러시아가 평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로운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워싱턴의 결정이 평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끝난 후 워싱턴에서는 이미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보험부터 항만 서비스까지 선박 운송 분야의 서비스를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의 20번째 제재 패키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동기화할 것을 제안하여 블라디미르 푸틴의 그림자 선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석유 수익이 치명적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입된 제재만으로도 매우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는 인도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으로 트럼프와 모디가 새로운 거래를 체결한 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정유 대기업이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이 첫 번째 선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베네수엘라와 미국산 석유가 러시아산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석유 제재에 대한 이 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워싱턴의 결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평화 협상이 어디로 이끌지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러시아 석유 운송과 관련된 선박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는 이미 모스크바가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참석한 아부다비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 측은 전투 중단과 감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주에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즉, 이미 메로프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내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전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평화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프는 또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폐쇄된 미국과 러시아 군 간의 비공개 연락 채널을 재개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측에서는 미 유럽 사령부 사령관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장군이 대화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미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했지만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최근 모스크바가 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키이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은 평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12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상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자 선단의 선박들에 대한 조치와 러시아산 석유 판매를 지원하는 트레이더들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유럽 대사단과의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정책을 동기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보험부터 항만 서비스까지 선박 운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말 그대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손도 잡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월에 발효될 예정인 EU의 20번째 제재 패키지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 조치에 대해 G7 파트너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서는 미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해상 서비스 금지가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수입에 새로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이 이미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4개 유럽 국가들이 발트해에 나타나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추적하고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입니다. 즉, 이 선박들이 발트해를 자유롭게 통과하고 유럽인들이 그냥 눈 감아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 유조선들을 납부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몇몇 유조선은 방향을 틀어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이 G7, 즉 주요 7개국이 도입한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유럽과 미국의 보험사들이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90%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보험사들과 다른 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원유가 이 상한선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된다면, 즉 어떤 유조선이 원유를 운반해서 상한가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면 그 유조선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 보험, 수리 등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유럽연합과 함께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가 이 상한선을 47.6달러로 낮췄고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서 배럴당 44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상한제입니다. 물론 좋은 조치이긴 하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예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브뤼셀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 문제에서 백악관과 행동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금지 조치는 미국 관리들과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송은 유럽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EU에서는 해운 서비스 금지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확신하며 이 조치가 러시아 석유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치는 시행하기가 더 쉽고 운송업자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가격이 상한선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문서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험을 주세요. 브뤼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워싱턴과 조율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은 이번 금요일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 석유 운송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전면 금지와 일부 금속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익을 더욱 줄이고 러시아산 석유의 구매자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해운업은 전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이 내려진 후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면 금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7개국 G7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 이상 이 서방의 유조선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수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금지 조치는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 유럽 국가들의 선단을 주로 이용해 이루어지는 이 무역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에서 인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이 신중하게 조율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재를 가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며 자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럽 정치인들은 제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과 관련해서는 해당 유조선이 등록된 국가들이 자국 깃발을 단 선박에 대해 적절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유조선이 발트해와 흑해를 포함한 자국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제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인도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인 이 회사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과 인도 간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유 대기업은 약 20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가 실린 첫 번째 초대형 유조선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인도 최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업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량의 약 절반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 한 회사로 들어간 셈입니다. 2024년 12월 이 회사는 로스네프트와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받는 2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워싱턴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한 이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측은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계약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미국이 엑조티카를 장악한 이후 인도 기업들은 구매 다각화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이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릴라이언스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산 석유 구매 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소유한 세계 최대 정유 단지인 잠나가르 시설은 베네수엘라산 무거운 고유황 원유를 처리하는 데 매우 잘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2019년까지 이 인도 정유 단지는 오직 베네수엘라산 원유만을 사용해 가동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산 원유로 전환했으니 다시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제재 정책을 조율한다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